이번 주가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주입니다. 뭐냐면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10년이 되는 주라고 하는데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지난 1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일본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 이 우럭이 지난 10년을 대변하는 어떤 상징으로도 말할 수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 그 봄 도다리철인데 갑자기 뭐 우럭 얘기 왜 하냐 싶은데 우럭도 철이라고는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네. 최근에 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 때문인데요. 이 우럭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의 5배, 후쿠시마현 자체 기준의 10배에 달하는 이 방사능 물질 중에 하나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일본 대지진 일어나고 10년이 지난 10년이죠. 현 시점에서도 저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 죽음의 바다가 됐다라고 굉장히 우려를 했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정화수 처리해서 오염 물질을 많이 좀 줄였다고 했는데도 이게 검출됐는데 이렇게 기준치를 넘긴 생선이 나온 게 재작년에 홍어 이후에 2년 만이라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 출하 유통이 지금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생선류 수입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 15개 나라 정도가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정부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국 국민들이 저런 우럭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최근에 그 일본 환경상이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日本のこの食品に対する風評被害ですよね。これ科学的に判断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저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문제 이 우럭이 그 후쿠시마 제1원전 그 사고 났던 주변 해역을 드나들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네. 이 우럭의 어종만 그렇지 다른 어종까지는 그렇다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괜한 억측을 해서 수입을 제한하거나 이러지 말으라는 뉘앙스예요. 자, 생각해 보면 그 앞바다에 우럭만 다녔을지 누가 증명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 현지에서도 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일본 내에서도 평균보다 극히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국민도 잘 안 사 먹는 이 그 후쿠시마현에서 나온 이런 어종들을 외국에서 많이 사가라. 이거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일본산 수산물 상황이 저런데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걱정인 거는 그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서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가지고 있는 걸 방류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지금 내놓고 있죠. 그러니까 정화 처리했다고 하는 표현도 사실 맞지가 않은 거죠. 본인들 주장에서는 정화 핵종은 처리했다는 제거했다고는 거고요. 얘기하는데 삼중수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니까 정화됐다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오염수 방류를 계속 계획해 왔습니다. 이건 뭐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고요. 네. 근데 언제 방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에 큰 반발에 부딪혔는데 스가 총리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고 결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점에 처분 방법을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한 1년 내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가 한 번 방류되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기존에도 쌓여있는 오염수를 다 방류를 하게 되면 새로 발생하는 오염수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계속 방류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한 170톤의 오염수가 끊임없이 바다로 방류되고 그 방류된 오염되어 있는 물은 바닷물은 정화돼서 완전히 깨끗한 물로 되돌아오는데 25만 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우리나라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좀 일본 정부가 제대로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김용준 기자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류되는 그 물이 어떤 방식으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는지 이걸 깊이 연구한 독일 연구진하고 직접 연락을 해봤다고 들었어요? 예, 사실 뭐 오늘 공교롭게 그 타이밍이 맞았는데요. 그 사전에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 독일 킬 대학의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라는 곳인데요. 굉장히 네. 깊이 연구하는 겁니다. 지금 영상 나온 걸 잠깐 설명드리면요. 네. 이게 그 연구진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본 거예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뭔가가 방류가 됐을 때 이게 어떻게 퍼져 나가는가 한 시뮬레이션 영상인데. 저 하늘색으로 오는 게 지금 우리 동해죠? 그렇죠. 근데 저기 지금 좌상단에 지금 표기가 빠져 있는데 편집 과정에서 한 200일 정도 되면은 제주 남해 바다까지 와요.
네. 태평양을 쭉 돈 다음에 그리고 네. 300일 좀 넘어가면 우리 남해, 동해까지 진출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저기는 어디까지나 가정을 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인 2012년에 연구를 착수해서 그나마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통해서 저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본 건데 제가 그래서 한번 메일을 보내봤어요. 이 연구를 담당한 슈테펜 박사한테 메일을 보내봤는데 그 메일 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연구에서 조금 더 진전된 게 있느냐? 혹시 일본의 어떤 실측 자료를 통해서 연구한 게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2012년 연구 착수했을 때보다 더 진전된 최신 시뮬레이션 결과가 없다 지금. 왜 그러냐? 여러 해 동안에 실제 오염수 처리수 샘플을 일본 측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얻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답답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쪽의 연구를 깊이 하고 있는 연구진조차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어떤 협조를 얻지 못해서 당시 사고 났을 때 여파 수준에서 연구한테 그치는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에 그쳐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냥 계속해서 일본이 대답 안 해주는데 자료 내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만 지금 할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주변국들하고 같이 공동 대응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자료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 1년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 10년 안전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